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참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 반일 선동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직접적으로 진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빌빌 길지 않습니까? 그냥 기어대는 겁니다. 왜? 하도 이제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뿌리같이 민족 정신같이 민족 사관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뭐 아무리 제가 백날이고 천날이고 설득을 해봤자 이게 뭐 설득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신병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제로 이 그 개딸들이 됐거나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부터 반일 선동을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말이 안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갈 것도 없고요. 하나만 들어도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다시금 이제 또 반일 선동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들 나름대로 친일파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해가지고 판별법이라고 또 막 분류를 하고 있는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 인간들이 얘기하고 있는 친일파 분류법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지 본인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단 일식당에 간다. 이미 친일파 많이 되셨죠? 그리고 유니클로에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겠고 렉서스 탄다. 나비 부인 본다. 뭐 이거 두 개는 약간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 관광을 간다. 이래버리면 뭐 사실 대한민국 국민 이미 한 절반 가까이는 다 이제 친일파가 된 거죠. 일제 펜을 쓴다. 이뭐 끝났고 사케 마신다. 일제 샴푸를 쓴다. 일제 카메라 쓴다. 일본어 배운다. 푸른 산호초 부른다. 일본 유학한다. 아시겠습니까? 이 지금 이제 판별법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친일파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사람은 99.89%는 싹 다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케 마시면 친일파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좀 이해창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찬? 우리 해찬 형님 같은 경우는 사케찬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사케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이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재명의 정신적인 아버지, 정치적인 아버지가 이해찬 아닙니까? 이해찬부터 그렇게 친일파가 되는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해찬 그거를 잘 배웠네 누가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샴푸를 또 우리 이재명이가 일제 샴푸를 쓰지 않습니까? 살다 살다가 저는 무슨 뭐 일본 여행 갔었을 때 샴푸 같은 거 막 한두 통 사와가지고 쓰는 사람은 봤어도 자기 이제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 강남까지 보내가지고 그 비싼 일제 샴푸를 사갖고 해가지고 쓰는 그런 경기도지사는 살다 살다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일본을 막 어지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저도 막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저조차도 샴푸를 그냥 아무거나 씁니다. 그렇잖아 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냥 한국 거가 됐거나 뭐 미국 거가 됐거나 아무거나 그냥 갖다 쓰는 것이지 누가 막 일제 샴푸까지 쓰겠냐고요. 샴푸를 갖다가 일제 거를 쓸 정도다.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따로 구비하게끔 지시까지 내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인간의 일본에 대한 사랑은 좋게 제가 봤을 때 친일파 한 100명, 1000명, 10,000명을 합친 것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 있는 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친일파 그리고 또 무슨 뭐 반일 선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치 선동에 불과한 것이고 정신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이종찬이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종찬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목리 부리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그냥 아들 친구. 그게 다잖아요. 내 아들 친구. 내 아들의 중마고 그 윤석열인데 그러니까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떠들고 댕겼을지 야 윤석열 대통령 내가 개인적으로 밥도 먹는 사이고 전화도 하는 사이고 아니, 내 아들 중마고가 윤석열 아니냐 얼마나 온갖 곳에 평생 그 살아오면서 그렇게 떠벌리고 댕겼겠습니까? 당을 갖다가 옮겨 다닌 횟수가 됐거나 그 보수 쪽에서 보수 쪽에서 4번이나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 쫄래쫄래 민주당 쪽으로 가가지고 국회의원 또 해먹으려고 했던 그 전력만 보더라도 DJ 밑에서 국가정보원장 자기의 어떤 보수 쪽에서 사선을 했던 인간이 DJ의 국가정보원장으로 가가지고 그거나 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 기회주의 끝판왕 노력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종찬이가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떠벌리고 댕겼을지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확언을 했겠죠. 야 괜찮아 무조건 독립기관장 너 될 수밖에 없어. 두 사람 내가 찍었으면은 내가 윤석열한테 편지도 3번이나 보냈다. 무조건 네가 될 거야. 근데 이게 웬걸? 윤 대통령이 이제 딱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또 독립기념회에서 이게 딱 보니까 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 이게 단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포장하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무슨 뭐 친일 정부로 가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있다,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개떡 같은 소리를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중요한 진리가 있죠. 개 같은 소리를 옹호하면은 그 소리도 뭐예요? 그것도 개소리입니다. 그거를 지금 누가 또 잘 보여주고 있냐? 홍준표가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MBC가 막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홍준표도 1919년이 건국이 맞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건국절 논란 뜬금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홍 시장이 1919년에 대해서 건국절에 대한 쐐기를 박았다? 조금 더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유로 뜬금없이 건국절 논란을 일으켜서 국론 분열로 나라가 소란스러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처음에 이까지만 읽고 이종찬에 대한 비판을 하나보나 싶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0일임이 자명하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끌고 와가지고 1919년도 4월 11일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임이 자명하대요. 딱 듣자마자 원래 이게 누구 논리입니까? 주사파들의 논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격화시키고 김구라고 하는 사람만을 찬양하기 위해 가지고 주사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해왔던 주장이 바로 이건데 그거를 지금 홍준표가 하고 앉아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나라의 기본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하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가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홍준표가 얘기하냐. 나라의 기본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세웠고 주권도 갖추었고 영토만 일제히 침탈되었던 게 아니던가요? 그래서 영토회복을 위해 우리 소년들은 몸바쳐 독립운동했던 거 아닌가요? 티벳도 망명정부가 있고 팔레스타인도 망명정부가 있는데 상해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1948년도 8월 15일은 유엔에 인정받기 전에도 대한민국은 망명정부로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그때 건국이 된 겁니다. 완벽하게 주사파스러운 지금 이제 논리를 갖다가 홍준표가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그래야지 법률적으로 외교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게 법치를 생명처럼 여기는 보수우파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홍준표가 지금 했던 얘기는 뭐예요? 주권, 영토, 국민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우리의 정신만 있으면 그러면 그게 건국절이 되는 그게 바로 좌파 논리 아닙니까?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법치에 입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1919년에 그때 우리 정신이 고양이 됐다 고치가 됐다 그거 반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임시정부를 통해가지고 당시 조선인들의 어떤 그 정신 상태가 고치가 됐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바탕을 만들었다 그거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감정인 것이고 정신은 정신인 것이고 법은 법인 것이에요.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법치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보수의 가치인데 홍준표가 지금 이런 말 같지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는 지금 이 얘기에 180도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1919년도 건국 주장은 북한을 의식한 좌파의 주장이다. 이거 홍준표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나라가 되려면 영토, 주권, 국가가 3대 요소다. 방금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있죠. 나라가 되기 위해선 영토, 주권, 국가가 3대 요소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당시엔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나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상해 임시정부는 영토, 주권, 국가가 3대 요소인데 그 세 가지를 충족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상해 임시정부 요즘 다시 부활했나요? 갑자기 왜 그게 막 요건이 충족이 됩니까? 이 전형적인 좌파식 논리를 홍준표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는 뭐라고 했냐? 왜 좌파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를 만들었을 때를 건국일로 보느냐? 그거는 북한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다. 1948년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당시 유엔 결의에 따라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된 정통성을 부인하자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1919년도를 건국절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북한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무시하고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수립한 그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1919년도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 시장님은 앞으로 뭐 하시면 되겠어요? 대구시장 안 하시면 되겠네. 북한 지금 사람이 되신 거니까 어디 뭐 북한 가가지고 시장 하세요. 뭐 평양시장 하시든지. 뭐 평양시장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우지탄강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뭐 간부 역할이나 하시든지. 제가 지금 홍준표의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종찬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개소리를 포장한다 그래가지고 개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개 짖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개 짖는다니까 우리 개가 싫어하겠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뭐다? 모든 반일 선동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그 이유는 뭐다? 홍준표는 지 나름대로 MBC 지금 이제 대서특필되고 좌파적인 사람들의 그 표를 조금 가져오겠다.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 표를 가져오겠다. 그 속셈을 감정파리로서 감추고 있는 것이고 이종찬 같은 경우는 지 몽디를 부리고 있는 것을 감정파리해가지고 숨기고 있는 것이고 고놈이 고놈에 불과한 겁니다.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홍준표도 그렇고 아까 뭐 친일파 판별법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이종찬도 제가 보기에는 친일파고 홍준표도 친일파고 다 친일파인 건데 지들은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남들은 말도 안 되는 건덕지를 갖고서 친일파라고 하니 참으로 진짜 나이 드시고 하실 일이 어지간히 없네요. 추하고 추잡합니다. 제발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